2025년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2025년의 주요 흐름들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경제 전망 변화라든가 AI 기술 확산, 또 기업과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게 핵심인데요. 맞습니다. 여러 보고서랑 뉴스 자료들을 좀 엮어서요. 네, 복잡한 현상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통찰, 그걸 찾아내는 게 저희 목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경제 전망부터 좀 보죠. 분위기가 정말 안 좋네요.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좀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P죠. 여기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봤어요. 좀 낮춰 잡은 거죠. 2.7%요? 네, 격변의 무역 질서, 표류하는 세계 경제, 아예 이런 키워드를 썼더라고요. 와,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상황이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뭐 관세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또 부채 위기 이런 하방 요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도 그런데 한국 경제 전망은 진짜 좀 충격적이에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요. 원래 1.7%였는데 이걸 0.7%로 확 낮췄어요. 0.7%요? 와. 네. 이게 1960년대 이후로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래요.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0.7%면 뭐 거의 성장이 멈춘다는 의미잖아요. 소비 투자 계속 안 좋은데 이제는 수출까지 좀 본격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 이런 경고거든요. 글로벌 경기도 둔화됐고 또 혹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같은 거 그런 영향까지 더해지면 절대 수요 부족이라고 하죠. 물건 사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거요. 그런 악순환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구체적인 수치들을 좀 보면요. 민간 소비 증가율은 0.9%,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1%. 와, 이거 엄청난데요? 네, 크게 꺾이는 거죠. 고물가,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안 좋고 뭐 이런 게 다 겹친 결과겠죠. 그나마 설비 투자가 1.2% 증가하긴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 신산업 투자는 좀 이어진다. 이런 신호일까요? 네, 그 부분은 뭐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디지털 전환이나 친환경 전환 같은 미래 투자는 계속 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수출이 문제예요. 마이너스 4.0%로 감소 전환. 이건 정말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물가는 그래도 좀 안정될 것 같네요. 1.7% 상승. 네, 물가 상승 압력은 좀 완화질 걸로 보는데 고용 시장이 다시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실업률은 3.3%로 오르고 신규 취업자 수도 15만 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라서요. 특히 청년층 고용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좀 걱정됩니다. 정말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런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AI 혁명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CEO 노트 자료 보니까 이제 AI는 뭐 단순 실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뭐랄까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례들도 많죠. 삼성 SDS의 브리티 코파일럿이나 SK CNC의 직무별 AI 솔로와 같은 것들요. 그렇죠. 이게 단순 효율성 개선 도구를 넘어서 어쩌면 지금 같은 경제 위축 국면에서 생산성을 지키기 위한 약간 생존 도구로 부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브런치 자료에서 나온 딥테크 쇼크라는 말처럼 저비용 고성능 AI가 등장한 게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딥테크 쇼크. 기술 자체의 발전도 그렇지만 AI 인프라 경쟁도 정말 치열하군요. 그 스케일링 법칙의 한계, 데이터 고갈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픈 AI 같은 곳이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 경쟁이라니.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정말. 네, 그리고 엔스로픽이 제안한 MCP라는 표준 프로토콜, 이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걸 뭐 AI 모델들 간의 USB-C 규격처럼 만들어서 호환성을 높이려는 시도인데 경쟁사인 오픈 AI까지 이걸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AI 생태계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사용자 경험 쪽에서도 AI는 계속 화두네요. 챗GPT 지브리 필터 열풍 같은 거나 구글의 동영상 만드는 베오3 출시 같은 것들 보면요. 근데 애플은 좀 다르네요. 리퀴드 글래스라는 디자인에 집중하면서 AI 기능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다는 평가인데 시장 반응이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런 기술 변화와 또 맞물려서 사회 구조의 큰 변화,
바로 초고령 사회 진입.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고우부 자료 보니까 한국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었다고요. 아, 20% 돌파. 노동력은 줄고 부양 부담은 커지는. 뭐 예상했던 문제지만 현실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는 거고요. 시사저널이 보도를 보면 인권위는 65세 연장을 권고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죠. 한 30조 원 정도 추산되던데 또 청년 고용 위축 우려도 있고요. 다양항공 부사장 사임권도 이런 65세 장병 문제랑 좀 연결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 맥락이 있었죠. 기업들의 대응 방식도 그래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CEO 노트 자료를 보면 ESG 경영,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강조해요. SK그룹 RE100 추진이나 공급망 전체의 ESG 리스크 관리 같은 움직임이 대표적이죠.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 CSDD.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협력사의 인권, 환경 문제까지 다 책임지라는 거니까요. 상당히 강력한 규제죠. 아, 그리고 직원들 건강 챙기는 웰빙 경영. 이것도 확산되고 있고요. 뭐 구글 명상 프로그램이나 네이버 웰빙 공간 같은 거 보면 결국 이것도 생산성이나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로 봐야겠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AI로 위험을 예측하거나 유닐레버 신한금융 사례처럼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거요. SK하이닉스의 G-SM처럼요. 이런 노력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죠. 정부가 반덤핑 제도를 손보는 것도 시사저널 이 분석처럼 특정 국가 제품 수입 급증 같은 그런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맥락이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쭉 보니까 2025년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경제적 도전, 그리고 동시에 눈부신 기술적 기회가 교차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AI랑 ESG를 끌어안아야 하고 사회 전체는 또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비해야 하고 참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네,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나 사고방식은 뭘까요? 다음 저희 분석 전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